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4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1시간 빠르게 방송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이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3월 31일부터 이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중 방송이 조금 늦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4월 달부터는 1시간 빠르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미중 방송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시킹알파의 봄맞이 세일이요. 이제 하루하고 21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25% 할인된 가격으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 시킹알파는요. 할인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1년 구독비가 239달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25% 할인을 받으시면 한 달에 단 2만원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미국 관련 사이트 중에 가장 유용한 툴의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시킹알파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시킹알파 사용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셔서 멤버 가입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방송에서 조금씩 다양한 기능을 직접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니까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한번 가입하셔서 직접 방송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미국 주식 관련 최고의 툴이다. 이렇게 홍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 전에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로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주린인데요. 4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종목을 손절하고 좋은 주식 2개와 좋을 것 같은 주식 2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익절은 없고 손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2개는 팔지 않아서 이익 실현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절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내 돈에 현금이 꼭 들어와야 익절인지 주식 속에 남아있는 이익도 이익인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 1980년대로 돌아가서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1980년대만 해도 뭐 지금은 강남이 최고지만 그때는 갈피를 잡기 어려웠죠. 강북에 투자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떠오르는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될런지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2개 사고요. 강북에 2개를 샀는데 강북의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멘텀이 좋은 강남에 2개를 더 사야겠다. 그래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 2개를 손절하고요. 강남에 2개를 더 사서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투자 방식은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강남의 아파트랑 지금 주식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주식도 자산입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해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미래 가치에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하면서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기사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이 기사는 돈 버는 경제 정보 A2Z라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마아파트 그리고 삼성전자, S&P 500 뭐 이렇게 연간 수익률을 비교해 봤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음마아파트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1985년도 초의 시세를 보면 34평의 경우 약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은 25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4천만 원 대비 62.5배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따라서 그때 음마아파트 하나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놀라운 점은 삼성전자는요. 음마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1985년에 투자를 했으면요. 지금 600, 7배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역시 개별 주식은요. 선택만 잘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최고의 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게 쉽진 않죠. 따라서 우리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혹시 S&P 500에 만약에 우리가 1985년부터 투자를 했다면요. 지금 현재까지 61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음마아파트가 62배 올랐잖아요. 따라서 S&P 500에만 투자했어도 음마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금 수익률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6.8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상승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아까 로라님께서 주신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요. 주식 역시도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익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금으로 바꾸지 않아도요. 그 가치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기업의 미래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모멘텀이 올라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요. 또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저하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조금 더 위험도가 적은 종목으로 옮겨갈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떻게 로라님이 주신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 하나가 더 올라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 댓글은요. 젯블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2021년 가을부터 주식 시작하였고 소파이에 올인을 했다가 매우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미주님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기가 막히게 손실 중이었는데 10월 말부터 매수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등등의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국에서 하신 강연 방송을 보고 그때 추천하신 5종목 중에서 4종목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11월 달에는 테슬라의 레버리지 종목인 TSLL을 모두 손절하고 12월부터 모기 시작한 LUNR을 2월에 고점에 매도하면서 모든 계좌가 대박이 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킹알파 1년 구독도 하였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주님 올인원 멤버십도 구독하겠습니다. 최근 1년 수익은 310% 수익이지만 2021년부터 카운트를 하면 겨우 11.7% 수익,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다시는 소파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화려했던 투자 경력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제 실수를 지적해 주셨죠. 올인했던 것이 하나의 실수였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버리지 주식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고 건강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신 젯블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경험담 있으시면요. 많은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색깔이 많이 보이죠. 적색이 녹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테크 주식은 그나마 올라간 종목이 간혹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구글의 추세가 굉장히 좋죠. 어제 역시도 2.79%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0, 나스닥은 다행히 0.12%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주식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냈고요. 블룸 에너지 플러스 4.36, TSMC 플러스 4.00, ANET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이죠. 플러스 3.37,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3.27, 니오 플러스 3.11, 구글이 플러스 2.78,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플러스 2.69, ASML 플러스 2.32, BYD 플러스 2.15, 트윌리어 플러스 2.13, 나비타스 플러스 1.89,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1.87%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AI 수혜주들이 많이 보이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TSMC, 아리스타 네트워크, 마벨 테크놀로지, 구글, SMCI도 마찬가지죠. ASML도 그렇고요, 투일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컴. 따라서 어제는요, AI 수혜주들이 모처럼 힘을 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를 보시면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21.47% 폭락을 했습니다. 역시 밈 주식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은 투자하기는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터 디지털이 8.56%나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성장의 기회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면서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도 아니고요, 매도 의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을 한 거죠. 따라서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딧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6.79% 하락을 했고요. 파가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6.34,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5.60,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4.91,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4.1, 비트코인이 4.20%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가격이 66,510달러에 가 있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마이너스 4.10, 애쉬 마이너스 4.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98%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3.96, 그리고 스퀘어 역시도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3.69%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 13의 성적입니다. 다행히 7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TSMC가 4%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2.69, 인피니엄 플러스 1.5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2, CRM이 플러스 0.36, 아마존 플러스 0.33, 엔비디아 0.01%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32%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팔란티어 마이너스 0.65, 우버 마이너스 0.77, 익스피디아 마이너스 3.29, 스퀘어 마이너스 3.69,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너스 3.98, 비트코인이 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혹은 내일쯤 테슬라는 정말 중요한 수치 하나를 발표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024년 1분기에 대한 판매대 수를 오늘 혹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도 같은 날 발표가 될런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연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은 너무나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따라서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보고가 되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 기업들은 일제히 그들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국의 3인방이라고 부르는 리오토, 샤오펑, 그리고 니오의 1분기 판매 실적 보고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리오토의 실적을 보시면요. 리오토는 일단 2024년 3월 기준 누적 배송 대수가요, 70만 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주 중에 최초로 이 이정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리오토, 샤오펑, 니오 중에는 이제 리오토가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3월 달의 실적을 먼저 보시면 28,984대를 인도하면서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39.2%,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43%나 증가시키는 굉장한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의 인도량을 보시면요, 8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9%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39%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52% 넘는 성장은요, 굉장한 추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샤오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팽이라고 부르죠. 자, 3월에 9,000대 넘게 인도를 하면서 전월 대비 플러스 99%고요. 작년 대비는 플러스 29%입니다. 따라서 나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1분기 동안은요, 샤오펑 역시 21,821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리오토 정도는 아니지만 샤오펑도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다음은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11,866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4.3%의 증가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를 보시면요. 니오는 총 30,053대를 판매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 그리고 전분기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니오는 좋지가 않았지만 3월에 그나마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리오토 샤오펑은 작년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BYD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컴퍼니의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은요, 연간 14% 증가한 62만 4,398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14%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BYD의 성장률에 비하면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요, 1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30만 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4분기 실적이요, 52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테슬라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수 전기차를 판매한 기업이 BYD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분기에 52만 대를 넘는 실적에서 갑자기 30만 대까지 떨어진 거죠. 따라서 굉장히 초라한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BYD는 하이브리드도 많이 팝니다. 전체 BYD 차량 판매의 이제 약 절반을 차지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2만 4,284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 달만 띄어서 보면요, 작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29만 6,253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8% 증가한 13만 4,352대고요.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무려 55% 작년 대비 증가하면서 16만 1,073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BYD 실적에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테슬라를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2만 대에서 48만 대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치는 45만 8,500대고요. 하지만 월가의 컨센서스 인도량 예상치는요, 불과 몇 달 전에는 49만 4천 대였는데 이제는 42만 5천 대로 낮아졌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BYD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30만 대를 기록하면서 그쳤잖아요. 따라서 30만 대에 비해서는 월등한 실적을 테슬라가 보고할 것이다. 따라서 4분기에 뺏겼던 왕자 자리를 다시 찾을 수는 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왕자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BYD의 실적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월 달에는 설 연휴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설 연휴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BYD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신차를 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신차 출시를 기다리면서 조금 구매를 늦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분기부터는 다시 BYD의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지금 중요한 것은요, BYD한테 이기냐 지냐 이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요, 작년 1분기에는 테슬라가 42만 2,825대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는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42만 5천 대죠. 따라서 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고해야만 테슬라의 주가가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번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모델 2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모델 2의 성공 전략이 중국 기업과의 협업에 달려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미래형 전기차를 출시하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량 보급하려면요. 중국 배터리 기술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모간 스탠리의 주장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요. 전기자동차, 특히 배터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아직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모간 스탠리의 지적이고요.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국가 안보 문제와 미국 전기차 시장의 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테슬라 CATL 협업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요, 지난 3월 25일 날 CATL과 테슬라가 모델2라고 부르는 미래의 25,000달러짜리 테슬라를 위해서 더 빠른 충전 배터리를 연구 중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인용된 CATL의 회장 로빈 쟁에 따르면요, CATL은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기계를 공급하고 있고요. 두 회사는 배터리 기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파트너에 대한 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간 스탠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모간 스탠리는요. 미국의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25,000달러짜리의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대량 전기차 채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CATL의 저가형 배터리셀은요. 리튬 철 인산염 혹은 우리가 보통 LFP라고 부르는 배터리셀을 사용합니다. 제너럴 모터즈도 CATL과 LFP 배터리 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CATL이 미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트너에게 배터리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로간 스탠리가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2와 멕시코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멕시코는요, 서구화된 중국 기반 전기차 공급망을 중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모간 스탠리가 주장하고 있고요. 현지화된 중국 공급업체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의 결합은요, 경쟁하는 산업 및 국가 안보 목표를 극복하는 동시에 테슬라가 모델2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델2를 만드는 기가팩토리를 멕시코에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중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멕시코를 통해서 만들고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 이 관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이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를 만든 테슬라와 협업해서 이렇게 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사실 BYD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 역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델2의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에는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지는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멕시코와 다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모델2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일 발표될 1분기 실적 그리고 모델2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면요. 월가의 많은 투자 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유망한 종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투자자들과 공유를 해줍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요. JP 모간이 추천하는 4월에 사야 할 최고의 주식은 이런 제목의 기사도 발견이 되고요. 그 밑에 웰스파고가 선정한 2분기 최고의 탑픽 공매도 추천주라는 제목의 기사도 발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리스트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2분기 탑픽인데요. 이 중에 메가테크 기업이 하나 속해져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몇 달 동안 추천할 만한 종목의 목록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이 주도한 랠리가 지속되면서 주요 지수 평균은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S&P 500은 무려 10.2%나 상승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의 1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9.1%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1년에 10%만 내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1분기에 10% 이상 성적을 낸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종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8종목인가요? 7종목이네요. 7종목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피델리티고요. 두 번째는 타페스트리, 세 번째 스포티파이, 네 번째는 크라프트 하인즈, 다섯 번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요. 여섯 번째는 시티그룹, 마지막을 보시면 알파벳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알파벳에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파벳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지금 컵 앤 핸들 패턴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미중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컵 앤 핸들이 형성되면요. 추가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기술적 분석의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메가캡 기업인 알파벳은 월요일에 S&P 500 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장이 고전하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강세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151달러 부근에 장기 저항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2021년 최고점 여기 있잖아요. 이게 151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 지금 주가가 뚫고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번 주말까지 이 돌파가 151달러를 돌파하고 계속 유지가 되면요. 구구 주식의 장기적인 강세 발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저항선 돌파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측정된 움직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4달러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제 151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저항선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184달러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부터 주가가 18%에서 19% 정도 달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랠리는요. 주기적인 상승 추세의 연장선에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계속해서 구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주기에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구글 차트의 강세 패턴인 컵 앤 핸들의 포메이션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컵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전고점이었던 181달러로 돌파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포메이션 역시도 컵 앤 핸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컵 앤 핸들 브레이크아웃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지난 11월 달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그 이후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기술적 지표가 나옵니다. MACD가 나오는데요. 지금 강세 크로스 오버가 나왔다. 따라서 중기 모멘텀이 갱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라색 선이 빨간색 선을 지나서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표착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 색을 MACD 선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선을 시그널 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MACD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빨간색 선, 즉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교차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매수의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MACD가 이 시그널 선을 지나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 신호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MACD를 봤을 때도 지금 구글은 매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추세가 세 가지가 엮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실제로 구글 주식에 와서 우리가 퀀투 레이팅을 살펴보면요. 시킹알파가 주고 있는 수치적 분석을 봐도 스트롱 바이 5점 만점에 4.93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B 아니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받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PE 레이시오가 22.18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구글이 만들어낼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2.1배 정도 되는 건데요. 과거 5년의 평균은 26배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PE 레이시오를 우리가 그로스 성장률로 나눴을 때도 1.35거든요. 물론 이제 1.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과거 평균 1.49보다는 저렴한 상황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봐야겠죠. 어드밴스로 오셔서 밑에 나와 있는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알파벳의 테크니컬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현재 구글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26가지인데 그 중에서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 지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는 중립이고요. 무려 16가지가 매수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강력 매수가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 바로 구글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요. MACD, 아까 우리가 함께 차트를 보면서 분석한 부분이죠. 시그널 선을 지금 MACD가 넘어서면서 교차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매수 신호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2024년 2분기에 우리가 매수해야 할 최고의 태양광 주식 3가지가 추천되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이 추천됐는지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투자 논리는 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장기적인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옮겨갈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최고의 태양광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 중에 하나다. 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1년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매수하기 좋을지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사용한다. 특히 이 친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낭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 심리상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태양광 주식이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태양광 주식에 대한 뭐 방해가 없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환경을 그대로 밀어준다. 이렇게 되면요. 향후에 좋은 주가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산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 태양광 시장은 기가와트 직류 용량이 5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태양광 주식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태양광 주식은 대부분 끔찍한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주식은 일반적으로 PE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체 비율로 추적한 13개의 태양광 주식의 평균 PER은 41.67배로요. 아직까지는 높은 편에 머물러 있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태양광 주식 3가지를 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추천되고 있는 3가지의 주식의 이름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펄솔라죠. 미중 방송에서 여러 번 추천한 주식입니다. 티커 네임은 FSLR이고요. 두 번째 주식은 캐네디안 솔로입니다. CSIQ가 티커 네임이고요. 마지막으로 RA 테크놀로지는 ARRY. 이렇게 3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밀고 있는 펄솔라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들어볼까 합니다. 펄솔라는 미국의 선도적인 태양광 기술 회사다. 이 회사는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방막 캐드텔 태양광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은 또한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PV 솔루션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친환경 쪽에도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펄솔라를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미국산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지만 오하이오에 3개의 공장이 있고요. 2025년까지 4개의 공장이 가동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기업들을 온쇼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랑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펄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펄솔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을 보시면 11.35배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회사는 2023년에 3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1년 내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2024년에 56%의 수익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요, 펄솔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일단 성장 동력을 봐야겠죠.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두 번째,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이 많은지 우리가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겠죠. 펄솔라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시킹 알파로 이동을 했고요. 레이팅을 보시면 퀀투 레이팅이 5점 만점에 3.61을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A-, 성장률은 A를 받고 있고요. 수익률은 D, 그리고 모멘텀이 C-, 마지막으로 리비전,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높이고 있는가, 떨어뜨리고 있는가, B-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한 가지가 좀 걸리죠. D를 받고 있잖아요. 수익성이 좋지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 39.19입니다. 5년 평균이 19.83이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 25.03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7.4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요,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9%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순이익이 좋은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거는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공장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 PE 레이시오가 12.48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을 때는 11배였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요, 0.46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고려해 봤을 때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장률도 보시죠.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26.7%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무려 29% 추가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의 성장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EPS의 성장률을 27.5%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펄솔라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로 가셔서 가장 밑에 있는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펄솔라의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의 지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롱 바이가 나옵니다. 전체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하나만 지금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9개는 중립, 그리고 16가지의 모멘텀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내용은요, 100만 년 만에 리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리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존의 추천 컨텐츠고요. 퀀트 분석이 추천하는 최고의 리츠 주식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 참고로요, 스티븐 크레스가 작성했습니다. 스티븐 크레스는 시킹 알파의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창시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긴축 사이클 이후에요, 총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민간 부동산 및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의 좋은 징조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그림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잖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민간 부분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짙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는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긴축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적어도 인하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리츠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거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긴축이 끝나고요. 드디어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이제 1쿼터 이후에 1분기 이후죠. 그리고 2분기 이후에 그리고 4분기 이후에 수익률을 보시면요. 현저하게 리츠 주식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간 20% 넘는 수익을 올렸던 것이 과거 리츠의 모습이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리츠 주식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리츠는요, 투자자들한테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 빌딩, 리테일 센터, 창고, 호텔, 의료시설, 데이터 센터, 셀프 스토리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산업 그리고 시설 유형에 걸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견고한 리츠는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SA 등급과 배당 등급이 높은 리츠가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상위 리츠 배당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킹알파의 퀀트 팀은요, 견고한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퀀트 팩터 등급, 그리고 다양한 배당 스코어 카드를 갖춘 세 가지의 리츠 강세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퀀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장 유망한 세 가지의 리츠 종목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EPRT고요. 두 번째는 IIPR, 세 번째는 RLJ입니다. 퀀트 레이팅만 보시면 4.9, 4.86, 4.50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리츠 종목은 이제 배당주잖아요. 배당주 역시도 이 배당에 대한 세이프티 그리고 성장률, 배당에 대한 배당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배당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뛰어나죠. EPRT 같은 경우는 A-, IIPR은 A-, 마지막으로 RLJ는요 A+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배당의 안정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요, 시킹알파의 배당 안정 등급은 배당금 삭감을 피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시킹알파의 백테스팅에 따르면요, 배당 안전 등급이 A+ 그리고 A- 사이에 유지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요, 배당금 삭감의 99%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요, 이 세 종목은 앞으로 배당금이 삭감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핵심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배당주는 Essential Properties Realty Trust고요. 티커 네임은 EPRT입니다. 배당 안전 등급은 A-, 배당 수익률은 4.43%고요.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 대신 PFF5가 나와 있는데요. 13.68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FF5는 뭐냐면요. 리츠 주식은 PE 레이시오 대신 PFF5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리츠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빌딩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 비용이 큰데 이거를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빠져나간 비용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리츠 주식은 리츠 기업은요. 종종 이제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이 확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걸 제외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업 활동에서 들어오는 순이익을 축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E 대신 FF5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68배면 굉장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퀀트 평가는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Essential Properties Realty Trust라는 리츠는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RT는 레스토랑, 자동차 서비스, 식료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부동산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PRT는요, 퀀트 평가로 봤을 때 주식 목록에서 4.90으로 강력 매수 등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종목이 Essential Properties Realty 트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면요. EPRT의 포트폴리오는 48개 주에 걸쳐서 16개 산업에 걸쳐 1873개의 부동산 그리고 374개의 임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9.8%가
임대 중이다. 따라서 비어있는 프로퍼티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보유 자산의 거의 80%가 서비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가면 갈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이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이 서비스랑 관련이 있다. 뭐 특히 세차 쪽이 15.1%고요. 유아 교육이 11.6%, 퀵 서비스가 10.7, 의료 10.6,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가 8.2%로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티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지난주에요, EPRT의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줬는데요. 유리한 투자 스프레드, 따라서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순 리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 세 번째로 인수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다. 따라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지표를 밑도는 레버리지 등을 이유로 한다. 따라서 빚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CT가 강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Innovative Industrial Property고요. 티커네임은 IIPR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 안전 등급이 A-고요. 배당 수익률 포워드로 보시면 7.03, 따라서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세 번째로 PFFO를 보시면 11.2배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사항입니다. 퀀트 평가는 당연히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자, IIPR은요. 규제 대상 대마초 시설을 위해서 주에서 허가받은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취득, 소유, 관리에 중점을 둔 리츠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퀀트 평가 산업 관련된 리츠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죠. IIPR은요. 지난 1년간 36%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섹터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7% 이상의 견고한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RLJ 로징 트러스트가 추천되고 있고요. 이 종목의 티커네임은 RLJ입니다. 배당 안전 등급은 A+ 가장 좋고요. 배당 수익률은 3.42%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PFFO 레이시오를 보시면 7.18배, 따라서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퀀트 평가는 강력 매수입니다. RLJ는 주로 프리미엄 브랜드, 고수익, 집중 서비스, 소형 풀 서비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리츠다. 따라서 호텔 쪽에 집중하고 있는 리츠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퀀트 평가 호텔 및 리조트 리츠 주식 중에 4위에 랭크된 RLJ는요. 지난 1년간 20% 상승했습니다. 숙박 리츠는 기업 여행이 꾸준히 재개되고 있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호텔이라든지 항공사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둔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면 갈수록 출장자의 수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컨퍼런스라든지 미팅이라고 부르는 마이스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이 마이스 비즈니스 역시도 점점 더 가상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호텔에 관련된 주식은 피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식은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배당 수익률 7.03%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대마초 시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리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남아있는 리츠 종목은 바로 가장 첫 번째 소개된 에센셜 프로퍼티즈 리얼리티 트러스트입니다. 자, 이 종목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체 16개 산업에 걸쳐서 분산이 돼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유 자산의 80%가 서비스 관련 자산이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먼저 소개됐던 EPRT라는 리츠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스코어가 5점 만점에 4.90을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C+고요. 그로스 성장률이 A+, 수익률이 A+, 모멘텀 B+, 마지막으로 리비전도 A+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나무랄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좀 보시면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은 5점 만점에 3.85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7명이 평가를 해줬는데요. 7명 중에 6명은 바이,
공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한 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61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3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고요. 13명 중에 9명이 강력 매수, 3명이 매수, 1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28.08이고요. 현재 주가에서 7.18%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괜찮고요. 두 번째 펀더멘탈 분석도 괜찮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멘텀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어드밴스로 들어가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요. 자, 에센셜 프로퍼티즈 리얼리티 트러스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요.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26개의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마지막으로 14가지의 모멘텀 지표가 매수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발견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4월 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